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생활 방역이 실천되면서 수두, 볼거리 등을 비롯한 감염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공동연구팀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감염병 5종의 신고 건수를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같은 기간에 신고된 건수와 비교해봤는데요. 몸이 가렵고 물집이 생기는 수두의 경우 올해 인구 100만 명당 278건이 발생해 38%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귀 밑쪽이 부어오르는 볼거리는 58%, 기침과 구토가 동반되는 백일에는 34%, 목이 아프고 열이 심한 성홍열은 15%까지 발생률이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속 방역을 지키면 겨울철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건 해외 직구 제품들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기능 향상을 표방한 32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30개의 제품에서 식품에 써선 안 되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들어가는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같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확인됐는데요. 검사 제품 10개에서는 2개 이상의 사용 불가 약물이 동시에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과량 또는 2개 이상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은 인체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성 노인은 아내와 같이 살 때 노쇠할 위험이 줄어들지만 여성 노인은 혼자 살든 남편과 살든 노쇠 위험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노쇠 코호트 구축 및 중재 연구 사업 중 전국 10개 지역 노인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분석에서 아내와 함께 사는 남성 노인은 혼자 사는 노인보다 노쇠 가능성이 59%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노인은 자녀, 남편 모두와 함께 살 때 노쇠 확률이 67% 감소했지만 남편과 둘이 지낼 경우엔 혼자 살 때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생활 전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부과 약은 독하다는 편견이 아직 퍼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실제 부작용을 겪은 사례는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가 피부과 약을 복용한 10대에서 60대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79%, 이 같은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56%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학회 측은 지난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된 약물 부작용 건수 4,301건 중 피부과 약의 부작용 건수는 43건으로 1% 수준에 그쳤으며 더불어 항생제에 의한 부작용 보고가 440건인 것에 비해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주요 약물인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 건수는 21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회 측은 과거 피부과 약이 나병으로 불리던 한센병의 치료에 쓰이면서 피부과에서는 독한 약을 쓴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의원의 배치, 그리고 그 관계 등을 체계화하는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관련해서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창간 기념일을 맞아 슬기로운 병원 생활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의료 전달 체계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병의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쿠키뉴스 창간 16주년, 쿠키건강TV 개국 12주년을 기념해 지난 17일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획포럼, 병원 찾는 방식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라는 세부 주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급 이상은 입원 진료, 의원급은 외래 진료 가산율을 각각 인상할 경우 환자 의료 및 회송 여건을 마련하는 유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진료비가 낮은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각급 의료기관이 경쟁을 벌이다 보면 결국 국가 전체의 비효율이 양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는 수가와 보상 체계 개편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정부의 일방 추진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환자 이용 패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팀장은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를 위해 기능별 지역 의료기관 확충, 진료 역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실손보험 지급 기준 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해외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특히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겨울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아도 의심 증상만 나타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됩니다. 최근 40대 이하 확진자의 비율이 전체의 50%에 달했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은 젊은 층에서 고령층으로 이어지는 전파가 생길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우리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시기는 내년 2분기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염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방역수칙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불과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100만 명가량 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확인된 뒤 100만 명이 되기까지는 100일 가까이 시간이 걸렸었는데 최근 확산 속도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각국도 비상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봉쇄 정책이 강화됐고요. 이탈리아도 고위험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전국적으로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식업 운영을 포장과 배달로 제한한 독일, 그리고 당분간 강도 높은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오스트리아도 공포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가족, 직장, 지인 모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같은 일상생활 공간을 파고든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번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역학조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 전문가들은 기온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은 늘어나고 추위를 피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이 확진 여부를 알아보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는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검사 대상자를 확진자와 접촉한 뒤 2주 안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 국외에서 귀국한 뒤 2주 안에 증상이 있는 사람, 또 기존 집단 감염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의심 증상만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됩니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에서 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대기하거나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이 검사 받을 수 있는 전산화 작업 등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대에서 지난 15일 확진자 6명이 발생해 시설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아이스하키 동아리 활동 중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이처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30% 후반대를 보였지만 최근엔 절반인 50%에 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활동 반경이 넓고 만나는 사람도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이 전국적으로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20, 30대 교인들이 많은 이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도 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이 감염 여파는 쉽사리 꺾이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젊은 층의 감염은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에게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그 양상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백신을 언제나 접할 수 있을까? 모두의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기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최근 임상시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은 상황에서 본부 측은 올해 안에 우리 국민의 60%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설령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많은 양을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접종 후 부작용 등을 감안해서 앞서가는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 등을 확인하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면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신 개발 이후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2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질병관리청이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은 이 환자의 이동 경로를 밝힐 때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또 읍면동 이하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이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또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처분 기준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를, 또 2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10일, 이어 3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현행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은 중점 일반 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 야간 보호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등입니다. 자, 이 가운데 중점 일반 관리시설은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등의 중점 관리시설 9종과 PC방, 학원, 독서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직업훈련기관, 또 실내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일반 관리시설 14종이 해당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유통물류센터나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마스크, 그리고 비말 차단용, 또 수술용 마스크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 외품으로 허가가 허용된 제품을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 만약에 의약 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또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은 안 되고요. 음식점 직원의 투명한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마스크 역시 방역 지침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고요.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라고 표현하죠.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이 또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벌금을 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그럼에도 거부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방역 지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우선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서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요.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또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할 때 역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원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수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나 상황 역시 확대됩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는 실내 전체에서, 그리고 2.5단계 이상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쿠키 건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